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증권TV 아나운서 고유경입니다. 오늘 고유경의 스페셜리스트에서는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만나 뵙고 있는 분이죠.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블리 염승환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동안은 저희가 주로 월 초에 많이 만났는데 이번에는 이제 3월 말인데 그래서 또 분기 말이기도 해서 네. 나눠볼 얘기가 진짜 많을 것 같아요. 오늘 진짜 많으니까 좀 스피디하게 진행을 네. 해볼게요. 일단 시장 상황부터 점검해 보자면 이제 3월 FOMC 회의 이후에 시장이 반등하고 있습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진단해 보고요. 또 전망도 해볼게요. 그 FMC 이후로 이렇게 시장이 반등하는 이유는 악재가 사실은 뭐 우리가 생각보다 더 악재잖아요. 긴축 그 강도 자체가 네. 0.5% 아마 올릴 것 같아요. 이번 그 5월 FMC에서. 근데 그런 뉴스들이 나와도 시장 반응이 이제 옛날과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선반영, 뭐 프랑스어로 네. 뭐 빼따꿈뿔리 얘기도 많이들 하시는데, 그러니까 악재라는 건 주식의 속성이 있잖아요. 여러 네. 속성 중에 하나가 주가는 미래를 먼저 당겨서 반영한다. 이게 이번에도 틀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 선반영한다. 그래서 그 금리 인상하고 나서 원달러 환율도 급락해 버리고 우리나라 외국인도 그날 대규모 매수까지 들어올 정도로 네. 어쨌든 이제 뭐 다 아는 사실 아니냐. 어쨌든 뭐 금리 안 올리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방향성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은 오히려 그걸 좀 안도를 하면서 네. 그리고 거기다가 연준 의장이 경로를 확실히 제시해 줬어요. 이렇게 해서 뭐 언제까지 금리 얼마 몇 번 올릴 네, 거고. 그거를 정해주니까 어. 참가자들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우호적으로 작용하면서 FMC 이후에 증시는 일단은 좀 뭐랄까 불확실성의 약간 해소 국면으로 좀 반등을 하고 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좋습니다. 시장 상황 일단 좋아지고 있는데 그 외에 또 시장에 불안감을 줬던 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입니다. 이게 예상보다 훨씬 장기화되고 네. 있고 뭐 이제 뭐 핵을 조금 쓰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더 유동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이제 상황별로 어떻게 영향 줄지 짚어볼게요. 이게 근데 이제 지금은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근데 다만 지금 장기화 되는 것까지 조금씩 반응을 했거든요. 어느 정도 시장이 그때 2월 중순에 이제 전쟁 나고 나서 네. 한국도 많이 흔들렸고 홍콩 증시가 무차별 폭격을 맞아버렸죠. 네. 당시에 뭐 여러 이유는 있었지만 그래서 어쨌든 이제 전쟁이 장기화된다고 가정하에 원자재 가격도 막 튀었고 니켈 가격부터 해가지고 뭐 미국 구리, 가게 뭐 네. 난리가 아니죠. 네. 뭐 오늘 새벽엔 좀 진정은 됐지만 근데 어쨌든 이런 전쟁의 장기화 양상도 시장은 이제 인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반영했다. 약간 이제 금리 인상처럼. 근데 여기서 만약에 그 전쟁이 좀 갑자기 끝난다. 예, 뭐 휴전을 한다거나 뭐 서로 간에 어쨌든 합의가 돼가지고 아니면 러시아가 물러난다거나 지금 러시아가 되게 고전하는 걸로 좀 나와 있더라고요. 기사를 보니까.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전쟁을 안타까워하지만 전쟁이 나고 나서 러시아가 사실은 뭐 일방적으로 막 이기지 않을까 그 예상들을 했는데 양상이 완전 반대잖아요. 맞아요. 지금 보면. 그래서 네, 다들 우크라이나를 응원하고. 네. 근데 러시아의 어쨌든 만행이죠. 뭐 전쟁을 해서는 안 되니까. 근데 어쨌든 이 상태면은 전쟁이 장기화될 수도 있지만 러시아가 전향적으로 만약에 갑자기 물러난다면 이거는 증시가 갑자기 더 크게 레벨로 할 수 있는 거. 우리 예상을 지금 그것까지 못 하잖아요, 아직은. 그쵸. 그래서 예상치 못한 호재는 단기에 빨리 끝나는 거. 예. 근데 시장은 어쨌든 장기간 이어질 걸 어느 정도 반영은 하고 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는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작년부터 계속 연말부터 FMC 금리 올린다 물가 얘기 계속 나오고 그래서 괴롭혔는데 어떻게 됐죠? 막상 올리니까 증시 올라간 것처럼 그러게요. 전쟁도 지금 이제 반영을 거의 다 하고 있어서 시장이 그냥 한마디로 좋은 게 아니에요. 뭐 이게 좋아서 간다기보다는 적응을 했다. 하도 이제 악재에 적응을 했구나. 네, 그러니까 맷집이 세진 거죠. 증시 자체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시장이 올라가는 분명히 한계는 있습니다. 뭐 많이 오르면 좋겠지만 이게 해소가 되면 많이 가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정도 수준만 그냥 유지한다면 새로운 악재가 아니라면 그냥 증시는 그냥 횡보한다. 그러니까 횡보라기보다는 좀 레벨업은 어느 정도 하겠죠. 한 2,800 네. 레벨까지는. 그렇지만 그 이상을 보기 위해서는 뭔가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당분간 안도렐리는 맞는데 네. 그 우리가 원하는 본격적인 지수의 추세 상승 요거는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장 분위기 체크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에 또 많이 영향을 줬던 게 바로 금리 인상인데요. 본격적인 이제 금리 인상 시대에 도래했다라고 봐야 될 거고 그래서 이제 3에서 3.25%까지 금리가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 투자 포인트 또 잡아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또 어떤 업종에
본격적으로 그 수혜가 될지 또 알아볼게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작년 그 하반기 가을 이후부터 계속 얘기를 했던 게 이제 미국이 분위기가 그때부터 이제 금리 인상 쪽으로 우리 한국은 또 가을에 미리 했죠. 금리를 올려버렸죠. 네. 그걸 보면서 너무나 뻔한데 많은 분들이 좀 간과했던 게 뭐냐면 금리 인상하면 다 알아요. 뭐가 수혜준지. 금융주. 네, 뭐 금융주죠. 뭐 은행 보험 딱 떠오르잖아요. 근데 당시에 은행 보험은 주가도 쌌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메타버스 관련주가 아주 난리가 맞아요. 아니었죠. 메타버스, NFT, 네. P2E. 맞아요. 네. 그러니까 성장주에 다 이게 관심이 쏠리는데 금리 인상이라는 건 명제가 이제 화두가 던져졌고 미국도 물가 잡으려면 올린다는 걸 누구나 알고 있었던 시기였는데 금리 인상에 대해서 수혜주는 답은 나왔는데 관심 안 갖더라고요. 그때는 많이 시장에서 소외가 됐었고 네. 당장 안 움직이니까. 맞아요. 근데 주식 투자는 이렇게 타이밍을 맞출 수는 없어요. 그 맞추려고 하는 거는 오히려 나중에 더 이 스텝이 꼬이게 되니까 타이밍을 맞추지 마시고 분명 그러니까 투자를 이렇게 아이디어로 이렇게 저도 이렇게 적다 보면은 그런 게 있어요. 좀 이게 될까 말까 하는 게 있고 과연 근데 변치 않는 사실이 있잖아요. 무조건 오는 미래는 금리는 올라가요. 아,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물가는 옛날보다 무조건 높아져요. 이 두 가지 명제는 절대 올해하고 내년 바뀌진 않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명확한 아이디어가 생겼잖아요. 그럼 금리 인상의 수혜주를 찾아봐야죠. 그 물가 오를 때 또 수혜주들 이런 것들을 그 우리가 투자 포인트를 본다면 너무나 단순해서 사람들이 이게 맞나 이럴 수도 있지만 그냥 은행 보험 좀 하시면 돼요. 은행 근데 보험. 다만 저는 지금은 좀 은행이 낫다고 보는 게 보험주가 좀 최근에 워낙 많이 올랐어요. 아. 그래서 보험은 좀 기다리시고 네. 은행은 왜냐하면 정부가 대출 규제를 많이 했잖아요. 그동안 근데 많이 지금 했죠. 네. 정부가 또 바뀌면 네. 약간 대출 규제 좀 완화 쪽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은행 업종을 좀 저는 지금 보자. 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다들 아는 거 이제 금리 인상 기조 계속 될 거라는 거, 물가도 계속 오를 거라는 거, 거기서 너무나 네. 명확한 거. 그 금융주를 해야 되는데 은행 보험인데 보험은 조금 많이 올랐으니까 조금 기다리시고 지금은 은행주에 관심 갖자 이렇게 정리해 드릴 거고요.